잘못 온 게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겁니다. 직장을 옮기신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현재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고 현재 직장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때 신고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이직한 경우에도 이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라는 겁니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면 58만 명이 2016년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본인이 번 소득을 합해서 신고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합산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되므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급여를 합산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4천만 원의 연봉을 번 경우와 두 회사 합해서 4천만 원을 번 경우 세금이 달라진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겠죠. 연봉을 4천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최대 185만 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두 직장에서 똑같이 2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2천만 원으로 연말정산할 경우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세금은 13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두 회사의 세금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면 26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할 경우 최대 21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은 최대 185만 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아쉽게도 1년 이내에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래 납부할 세금 이외에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됐는데요. 1년만 지나도 본래 납부할 세금 185만 원 이외에 가산세로 미납액의 185만 원의 30%인 55만 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챙겨서 현 직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를 제출할 경우 현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연말정산할 때 바쁘셔서 이를 놓치더라도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홈택스에 접속해서 본인의 이전 직장 근로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을 때 연말정산 내역을 잘 챙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청할 때 각종 공제를 추가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 시 대부분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이때는 각종 공제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는 각종 공제를 추가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퇴사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초기라 적자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근로소득과 마이너스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사업소득의 적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인데요. 이건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서 누구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납세자들이 9월까지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보여주고 예상 세금,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남아있는 2개월 동안 본인이 어떤 경제활동을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줍니다. 또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역과 그리고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